일주일에 주사 한 대만 딱 맞으면 체중의 한 15%가 그냥 빠진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땀 흘려서 뛸 필요도 없고 밤마다 막 치킨의 유혹이랑 괴롭게 싸울 필요도 없는 거죠. 아, 진짜 기적 같잖아요. 근데 그 주사를 딱 끊는 순간 우리 뇌가 아주 무시무시한 생물학적 반격을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몸을 원래 상태로 확 되돌리려는 그 항상성의 분노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폭력적인 방식으로요. 맞아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자료들이 바로 이 아찔한 현상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비만 치료제 열풍에 대한 자료들이죠.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확실히 해둘 게 하나 있습니다. 당장 생존을 위해서 의학적 도움이 필수적인 초고도 비만 환자나 대사증후군 환자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이 약물은 기적이고 생명줄입니다. 이런 사용은 당연히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한다고 자료들도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질문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충분히 스스로 운동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들이 오직 미용을 목적으로 이 약물을 선택하는 현상 말입니다. 그저 조금 더 편하게 살을 빼고 싶어서 지름길을 택하는 경우죠. 그러니까요. 도대체 이 약물이 우리 몸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벌이길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열광하는 걸까요? 그리고 대가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지불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 단순히 살이 빠진다는 결과가 아닙니다. 그 결과가 만들어지는 방식에 있죠. 이 약물들은 우리 장에서 분비되는 GLP-1이라는 호르몬을 흉내냅니다. 원래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뇌에다가 이제 배부르다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이거든요. 아, 근데 약물이 그 신호를 화학적으로 막 증폭시켜서 뇌를 속인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위장의 연동운동 자체를 강제로 늦춰버려요. 그러니까 음식이 위에 훨씬 오랫동안 머물게 만드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소화가 안 되게 꽉 막아두고 뇌에는 계속 나 지금 배가 터질 것 같다 이런 가짜 신호를 보내는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 몸의 근본적인 대사 시스템이나 뇌의 보상회로는 전혀 단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전통적인 다이어트랑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연하겠네요. 인간은 에너지를 비축하려는 본능이 아주 강하거든요. 움직이기 싫어하고 고칼로리 음식을 막 갈망하잖아요. 운동이랑 식단으로 살을 뺀다는 건 이 극도로 강력한 본능을 인간의 의지로 억누르는 아주 험난한 과정입니다. 배고픔을 견뎌내면서 스스로의 충동을 제어하는 훈련이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체중을 빼기 전에 사실 그 고통을 참아내는 통제력이라는 정신적 근육이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약물을 통한 다이어트는 이 모든 과정의 삭제를 의미하거든요. 식욕을 참지 못하고 찰나의 쾌락에 굴복하는 뇌의 구조. 자료에서는 이걸 살찐 정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구조는 단 1%도 성숙하지 않은 상태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화학물질로 그냥 뇌만 속여서 몸 크기만 강제로 줄여놓은 거군요. 그렇죠. 내면의 성장 없이 겉모습만 바뀐 가짜 몸이 탄생하는 겁니다. 몸과 마음의 불균형이 엄청나겠네요. 맞아요. 신체적인 변화는 운 좋게 얻었지만 그에 걸맞은 정신적 성숙, 즉 통제력을 기르는 과정이 완전히 생략되어 버렸으니까요. 근데 목표 체중에 도달했다고 약을 딱 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약물을 중단하면 우리 뇌는 곧바로 비상사태를 선포해버리거든요. 그동안 화학물질에 엉돌려 있던 식욕 호르몬이 댐 무너지듯이 폭발적으로 막 분비됩니다. 반대로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 호르몬은 완전 바닥을 치게 되고요. 고통을 견디는 법을 한 번도 훈련해 본 적 없는 그 살찐 정신은 이 갑자기 몰아치는 거대한 생물학적 파도를 도저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배고프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뇌가 지금 생존의 위협을 느낀다고 착각해서 식욕을 막 폭주시킨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인터넷 후기 같은 거 보면 약 끊자마자 머릿속에 진짜 음식 생각밖에 안 난다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게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 임상 데이터들이 그걸 증명하고 있죠. 투약을 중단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1년 안에 감량했던 체중의 엄청난 양을 다시 회복해버립니다. 요요 현상이 무섭게 온다는 거네요. 네, 스트레스 받을 때 먹는 걸로 풀던 습관이나 밤마다 야식 찾던 그 강력한 신경 회로들이 있잖아요. 잠깐 기절해 있다가 약이 끊기니까 깨어나서 아주 맹렬하게 활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그 가짜 몸을 버리고 원래 자기 정신 수준에 맞춰서 무섭게 되돌아가는 거군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같은 생각하실 텐데 우리 인간의 뇌는 적응의 천재잖아요.
약물로 일단 한 10kg, 20kg를 쉽게 쫙 빼놓으면 거울 볼 때마다 내 모습이 너무 멋져서 엄청난 성취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기분 좋은 경험이 일종의 마중물이 되어서 이제 이 몸을 유지하려고 샐러드도 좀 먹고 아침에 조깅도 해야겠다. 이렇게 뇌가 스스로 건강한 습관을 세팅할 수는 없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그 비만 치료제 처음 결제하실 때 스스로한테 하는 합리화가 딱 그거예요. 딱 목표 체중까지만 약의 도움을 받고 유지는 내 의지로 하겠다. 이거죠. 하지만 여기에는 인간 뇌의 보상 회로가 작동하는 방식을 완전히 간과한 아주 치명적인 맹점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도파민을 얻는 데 있어서 극도의 효율성을 추구하도록 진화했거든요.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이익을 막 뽑아먹으려고 한다는 뜻인가요? 운동에서 살을 뺄 때 뇌가 얻는 도파민은 고통을 극복했다는 그 과정에 대한 보상입니다. 아주 느리고 점진적이죠. 네, 엄청 힘들게 얻어내는 쾌락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주사 한 방을 딱 맞았더니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체중계 숫자가 막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뇌 입장에서는 완전 수지 맞은 장사네요. 맞아요. 엄청나게 강력하고 즉각적인 쾌락, 즉 값싼 도파민이 뇌를 강타하는 겁니다. 인간의 뇌는 한번 이렇게 과정이 생략된 아주 쉬운 길을 맛보고 나면 신경회로 자체가 그 지름길에 맞춰서 완전히 재배치되어 버립니다. 뇌 기준점 자체가 아예 바뀌어버린다는 거네요. 그럼 어지간해서는 다시 그 고통스러운 전공법으로 돌아갈 수가 없겠어요. 이것을 더 큰 관점에서 연결해 보면 약을 끊고 요요가 왔을 때 사람들은 샐러드 먹고 땀 흘려 뛰는 느리고 고통스러운 길을 절대 선택하지 않아요. 뇌가 이미 그 쉬운 맛을 알아버렸으니까요. 노력과 인내를 통해서 결과를 얻어내는 회로 자체가 아예 퇴화해 버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내 몸을 마음대로 디자인하겠다 이러면서 되게 당당하게 지갑을 열었던 말이죠. 근데 결국은 그 약이 없으면 내 식욕 하나, 내 몸무게 단 1kg조차 스스로 제어를 못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린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스스로를 통제할 힘, 그 정신적 근육이 다 녹아내려 버렸으니 결국 어떻게 될까요? 평생 약에 매달려야겠죠. 맞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얻은 그 날씬한 껍데기를 유지하려고 평생토록 그 비싼 약물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딱 갇혀버립니다. 완전히 약물의 노예가 되는 거네요. 내 몸을 제약회사에 렌탈해서 쓰는 느낌이에요. 매달 사용료 안 내면 그냥 기능이 딱 정지돼 버리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현상을 단순히 다이어트 실패나 부작용 정도로만 치부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료가 경고하는 더 깊은 층의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다이어트 약물은 우리 현대사회가 집착하는 어떤 본질적인 현상의 단면을 딱 보여줄 뿐이에요. 인간의 자립성이 무너지는 메커니즘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과정 속에서 스스로 부딪히고 깨지면서 자기 자신을 조율해 본 경험이 없는 뇌는 어떤 역경이 딱 닥쳤을 때 스스로 극복할 힘을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계속 더 자극적이고 편한 것만 찾는 거군요. 네, 그저 더 강력하고 더 빠른 외부의 해결책만 찾게 되죠. 그것이 거대 자본이 만든 화학물질일 수도 있고 끝없이 도파민을 뿜어내는 자극적인 쇼폼 알고리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태도는 결국 우리를 끊임없이 무언가에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수동적인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빠른 결과를 보장하는 지름길은 언제나 달콤한 냄새를 풍기죠. 하지만 그 길이 정말로 당신을 위해 깔린 길인지 아니면 당신이 마땅히 겪어야 할 성장의 기회를 박탈하고 영원한 소비자로 전락시키기 위한 함정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 약물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정한 경고는 단순한 체중 증가가 아닙니다. 한 개인의 주체성이 외부 물질에 의해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종속될 수 있는가, 바로 그걸 증명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다룬 내용들을 싹 정리해볼 시간입니다. 극단적인 비만 환자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이 치료제들은 두말할 것 없이 생존을 위한 기적의 동화줄입니다. 하지만 단지 빠르고 편하게 미용 목적의 결과만을 얻으려는 현대인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죠. 고통스러운 성장의 과정을 통째로 삭제해버리는 대가로 자기 삶을 스스로 제어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통제력을 통째로 내어주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고장난 엔진 위에 겉모습만 화려한 스포츠카 껍데기를 씌워서 잠깐은 스피드를 즐길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 그 낡은 엔진이 퍼져버렸을 때 그 폭주를 온몸으로 감당해야 하는 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껍데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평생 남이 만든 부품을 사다 끼워야 하는 영원한 굴레에 빠지게 되겠죠.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깊이 돌아보세요. 혹시 지금 다이어트 말고도 마땅히 견뎌내고 겪어야 할 고통과 과정을 건너뛰기 위해서 어딘가에서 피어오르는 달콤한 냄새가 나는 지름길에 발을 들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리고 그 달콤한 편안함의 대가로 당신이 서서히 외부 세계에 넘겨주고 있는 당신 삶의 통제력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저희가 던진 이 질문이 여러분 내면에 보이지 않는 그 근육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심층 분석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